전북 지역은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늘었습니다. 모두 해외 입국자로 전북도는 해외 입국자 전원을 자가격리하는 한편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4.15 총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방송이 도내 전통시장을 찾아 후보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상인들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방송사 TV토론을 거부하는 일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30일 새벽 고창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조립식 건물인 음식점이 모두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전북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늘었습니다. 모두 해외 입국자들이었는데요. 보도국 연결됐습니다. 네, 정명계 기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였던 전북 지역도 해외 입국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모두 해외 입국자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근로체험에 참여했다가 지난 26일 입국한 20대 남성 A씨, 그리고 영국에서 어학연수 중 지난 27일 입국한 20대 여성 B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가 지난 27일 전주 집으로 돌아온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는 상태입니다. 이들 모두 공항 검역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입국한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30일 해외 입국자 전원을 자가 격리하고 검사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특별입국 절차가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모두 390명으로 집계된 상태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영상회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해외 입국자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은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잘 해주셔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로써 30일 오후 5시 기준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3명입니다. 이 가운데 7명은 퇴원했고 나머지 6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45명에 이릅니다. 네, 또 지난 일요일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후보가 전북을 방문했는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같은 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남원의 공설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정부가 보름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호소하는 가운데 시기와 행보 등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정선 민생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낙연 전 총리의 호남 방문으로 인해 가는 곳마다 총리 일행과 출마자들이 뒤엉키는 민망한 풍경이 펼쳐졌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방역 지침은 폐기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취재진은 당내에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장 측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남원에서는 이 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 측과 민주당 후보 지지자들 간 몸싸움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명기 기자였습니다.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방송은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릴레이로 들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전북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매우 위태로워요. 그리고 또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을 앞으로 샘골시장을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는 그것을 방안을 마련을 하시고 우리 상인들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저희도 시장에 살다 보니까 인구 수도 많이 줄고 대형마트도 많이 생기고 경쟁을 안 할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착한 경쟁이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생산자들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잘해야 저희도 물건을 갖다 놓고 잘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뒤처지니까 저희까지 뒤처지는 그런 느낌? 네,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읍시 한 10% 정도가 다문화 가정이거든요. 그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도 이 정책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정읍은 이렇게 그 가을 한철 내장산에 거기에만 지금 급중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은 사계절 관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좀 이렇게 그 국책 사업으로 해서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이렇게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정읍은 내장이 관광도시잖아요. 근데 정읍 시내 사람도 내장을 잘 몰라요. 저 최근에 가갖고 내장 공원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홍보도 안 돼 있고 뭐 특별히 이렇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에 오신 분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몰라요. 정읍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을 지금 유통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상인으로서 지금 받아들이는 저는 입장이 굉장히 조금 홍보가 일반 시민한테도 좋고 저희 상인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정읍사랑 상품권과 비슷한 이 정읍 시민들만을 위한 더 나아가서 전국에서 정읍시로 관광 오는 관광객들까지 같이 포함되어지는 그런 상품을 더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많은 그 선진 시장에 선진 이렇게 도시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나는 그 적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항상 투표할 때는 그분이 공약을 했던 거를 보기도 하지만 처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했던 행동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1대1로 상대해서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분이 공약했던 거, 그분이 행동했던 거 그거를 보고 찍는데 글쎄요. 이번에도 저희는 그렇게 그분들에게 공약했던 거나 생활했던 거나 그동안 활동했던 거 이걸 또 보면서 살펴가면서 찍겠는데 그분들이 그 당선이 돼서 그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항상 말씀하셨던 그 공약대로 초심 그대로 잃지 않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그런 변수가 생겨서 거리 유세나 아니 면설 등이 아예 취소되거나 축소됐거든요. 그래서 이 유권자인 저로서는 이 정책이나 공약을 들을 만한 그런 기회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언론 매체나 유인물 더 꼼꼼히 살펴볼 거고 또 후보자들이 내세운 정책이나 공약이 지금 현 지방 단체장하고 협력하고 소통이 돼야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정책이나 공약을 현 지방 단체장 내지는 지금 정읍시 유권자들을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나 그 점을 보고 제 소중한 한 표 투표하려고 합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이 4.15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토론회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선관위 주관 법정 토론회에 다른 방송사 TV 토론을 거부하는 후보가 여럿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회 생략은 다른 후보의 토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토론을 거부하는 민주당 후보에게 불이익이 가야 하는 것이지 토론을 하겠다고 하는 후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안 변산의 한 갯바위에 고립된 한 집안 가족 3명이 구조됐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1시 40분쯤 원광대학교 임해수련원 앞 갯바위에서 39살 A씨와 가족이
119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등은 물때를 놓쳐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산시가 전북 도내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군산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나이와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 시민 모두에게 다음 주부터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번 기본소득 지급으로 필요한 재원 269억 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남원시가 요천 강변 등 벚꽃길에 대한 방역활동에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요천 벚꽃길에 조성된 벤치와 운동기구에 대한 소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단지와 광한로원, 요천 생태습지공원 등 봄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원 시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예방 수칙을 꼭 지키셔서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김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인건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경우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려서 먼저 지급한 인건비를 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선지급 대상자는 4,400여 명으로 해당 기관에 동의서를 내면 다음 달 4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오전 3시 16분쯤 고창군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조립식 건물인 음식점이 모두 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인력 51명과 펌프차 등 장비 11대가 투입돼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빨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동 빨래 서비스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내장된 차량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빨래방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합니다. 남원시는 올해 120여 개 마을을 방문해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책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책 테이크아웃 서비스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빌리고 싶은 책을 전화로 신청하면 다음 날 도서관 주차장에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일교차는 다소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김제와 부안, 순창, 임실, 정읍과 고창은 3도, 남원은 4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안 17도, 김제와 정읍, 고창 18도, 남원, 순창, 임실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흐려지겠는데요. 빨래는 자연 건조하셔도 괜찮겠고요. 세차하기에도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수요일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 밖의 날은 맑겠고 낮 기온이 높아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큰 날이 많아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